이 장에서는 EPRO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EPROM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챕터 2에서는 EPROM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ROM이란 무엇이고 EPROM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CPU인 아트메가 328의 사용자 매뉴얼을 보면서 이 EPROM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PROM은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의 약자이고요. EPROM 같은 경우는 전기적으로만 지울 수 있고, 일단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아니면 명령어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PROM, Programmable Read-Only Memory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기적으로만 지울 수 있고, 한번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핀에다가 전기적인 신호를 주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읽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 가능한 리드-온리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인 이 EPROM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된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PROM 같은 경우에는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 저장 공간, 그리고 우리가 이 PROM에 대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어용 레지스터, 그리고 이 EPROM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접근해서 사용하기 위한 주소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개의 레지스터들로 이 EPROM을 제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트메가 328의 EPROM은 1KB의 저장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모드는 쓰기, 지우기, 그리고 지우기, 쓰기, 각각의 동작들이 있고, 이 동작에 대한 처리 시간은 쓰기, 지우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3.3ms가 걸리고요. 지우기만 수행하는 경우는 1.8초, 1.8ms죠. 그리고 쓰기는 1.8ms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이제 그 동작 사이클로 생각해 보면, 이 쓰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읽어내온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읽기 동작에는 4사이클, 쓰기 동작에는 2사이클의 시간이 걸립니다. EPROM에 입출력을 하는데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조금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소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 레지스터가 사용이 되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16비트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도 우리가 8비트 또는 16비트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 레지스터를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ET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어를 위해서는 EC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EPROM의 제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EPROM의 주소 레지스터로 EA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사용하고요. 이 중에 상위 부분에 대한 부분을 H라고 하는 전미화를 붙이고, 그리고 하위 부분은 하위 주소에 대해서는 L이라고 하는 전미화를 붙여서 이렇게 상위 8비트, 하위 8비트를 사용해서 주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비트는
상위 비트는 9에서 15까지는 이미 예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0으로 이제 우리가 읽으면 항상 0으로 이렇게 읽혀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 8번째 비트도 항상 0으로 이렇게 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비트는 이 밑에 있는 8비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소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256개의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0에서 255, 또 이제 해당하는 주소에 대한 EEPROM의 크기에 따라서 512 그리고 1023까지 1K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주소를 이렇게 우리가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아토메가 328 같은 경우에는 8번째 비트도 0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256에 대한 부분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EEPROM의 데이터 레지스터로 EED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8비트의 저장 공간을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저장하고 피롬에다가 쓰는 동작을 수행해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있는 것이 레지스터의 주소에 EEPROM의 주소에 저장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EEPROM의 제어 레지스터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ECR 레지스터가 있고요. 이 중에 우리가 6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4번하고 5번 비트는 뭐 쓰기, 지우기 한 번에 이루어지는 동작, 또는 지우기만 이루어지는 동작, 또는 쓰기만 이루어지는 동작의 모드를 우리가 설정할 때 이 2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쓰기 동작에 대한 부분이 끝나는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터럽트로 확인할 때 EERIE 이 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실제 진행될 때 EEMPE 4개의 클럭을 이제 우리가 생성시켜주는 시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비트고요. 그리고 인터럽 우리가 쓰기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는 프로그래머블 이네이블 이라고 하는 비트가 EEPE라고 하는 비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기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해주는 read enable를 활성화해주는 비트가 맨 마지막 비트입니다. 이 비트, 여기 있는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피롬에 있는 EEPROM에 있는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하는 동작을 이 비트를 설정해서 하게 됩니다. EEPROM의 쓰기의 순서를 살펴보면 EEPROM이 데이터를 쓸 준비가 될 때까지 대기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EEPROM이 EEPE라고 하는 게 1로 설정이 됐을 때 어떤 동작을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쓰게 되죠. 그것이 이제 다 쓰는 것이 완료되면 EEP가 0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에 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SPMCS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이 비트가 이제 1로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부트 부분에 어떤 쓰기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0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쓸 주소를 먼저 EAR 레지스터에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주소가 설정이 되면 그 데이터, 이 주소 공간에다 어떤 데이터를 쓸지를 다시
EEDR 레지스터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쓸 준비가 완료된 상태고요. EECR 레지스터에 EEMP 이제 메모리에다 이제 쓸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1로 EEMP 이 비트를 1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가 설정이 된 이후에 이제 4클럭 내에 우리가 ECCR 레지스터 안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는 비트인 프로그램 이네이블 비트를 1로 설정을 해주면 이제 이 EAR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주소에 EEDR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작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EEPROM의 데이터 읽기 동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EEPROM에서 데이터에 이제 읽을 준비가 될 때까지 일단 대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EPE 다시 말해서 이 비트가 1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겠죠. EP의 비트가 1이었던 것이 0으로 설정이 되면 쓰기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를 이제 먼저 내가 읽을 데이터의 주소를 EEAR 레지스터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CR 레지스터, 이제 제어 레지스터에게 내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겠다라고 하는 리드 이네이블 비트를 1로 설정을 해주면 그 해당하는 주소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EEDR 레지스터로 이제 옮겨 놓으면 우리는 EEDR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읽기 동작이 완료됩니다. EEPROM의 쓰기, 읽기 동작을 프로그램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태에 대한 부분을 인터럽트의 상태에 대한 것을 저장할 주소를 하나 이렇게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0으로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가 아니 우리가 EEPROM의 이제 프로그래밍 모드에 대한 것을 명령으로 바꿔서 쓰기하고 지우기를 다 가능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제어 레지스터에 0을 만들어서 이렇게 초기화하고 읽기, 지우기, 쓰기 이렇게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EEPROM 함수를 통해서 x01이라고 하는 주소에 숫자 2를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요거 코드는 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쓴 그 데이터가 이 주소에 정확하게 잘 저장이 됐는지를 읽어보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에 대한 것을 아까 저장을 하는 공간에다가 넣어놔서 다시 복원을 해주고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였고, 이 EEPROM의 라이트 동작,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소를 입력하고 0x01 입력했었고요.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값을 데이터로 저장을 했었죠.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이전에 우리가 PE 프로그램 이네이블 1이라고 설정했던 것이 0으로 바뀔 때까지 쓰기 동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컨트롤 레지스터에 있는 것이 이제 1인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는 상태가 되고 EEPROM이 0, 이제 이 PE
프로그램 enable이라고 하는 것이 0으로 되면 이 부분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동작이 주소 설정하는 거. 이 AR 레지스터에 우리가 설정한 주소가 이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UC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2라고 하는 값이 있었죠.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EEMP2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된다고 했었죠. 이 부분에서 해당하는 이제 4개의 클락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활성화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enable 비트를 1로 설정을 해주면 여기 설정되어 있는 주소에 데이터 2가 쓰여지는 동작이 진행이 되겠죠. 다음에는 또 요 EEP2가 1로 설정된 게 0이 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동작을 우리가 하고 나서 또 다른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일단은 쓰기의 하나의 동작은 이와 같이 이전에 쓰기가 완료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대기가 끝나고 나서 주소 데이터 쓰고, 그 다음에 EEMP라고 하는 것을 1로 이제 제어 레지스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 enable 비트를 1로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지정한 주소에 데이터가 쓰여지는 동작이 완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름을 읽는 동작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읽기 과정에서도 우리가 컨트롤 레지스터의 쓰기 동작이 다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하고 나서 이 동작이 0이면 이 부분을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쓰기가 동작이 enable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주소를 읽으려고 하는 주소 어드레스 레지스터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나서 read enable 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EEDR 레지스터의 데이터가 쓰여지면 여기 있는 레지스터를 읽어서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return해서 해당하는 EEDR 레지스터에 있는 읽혀온 데이터를 우리한테 전달해 줘서 앞에서 보았던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해당하는 2라고 쓰여진 값이 읽혀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도 아두이노 EEPROM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는 이제 EEPROM을 지원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EEPROM은 1kB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전원을 차단하더라도 해당하는 데이터를 까먹지 않고 유지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 하도록 지원해주는 스케치 프로그램의 기본 함수로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EEPROM을 제어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두이노의 EEPROM 함수에 관련된 링크는 여기 보시는 이 URL에 있고, 이 URL에서 EEPROM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드렸던 페이지에 보시면 read, write, update, get, put 이렇게 주요한 함수가 있고, 먼저 read라고 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EEPROM read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서 1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두 번째 write 같은 경우에는 주소와 1바이트의 값을 입력해서 이 지정한 주소의 값이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특정한 주소가 되고 이 안에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명령은 여기 저장되어져 있는 주소의 값을 확인해서 값이 다른 경우,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주소 안에 있는 값이 바뀌어져야 할 상황이 되면 값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형태로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어떤 타입의 자료형 또는 객체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기능이고, 해당하는 주소를 넘겨주면 그 주소에 저장되어져 있는 어떤 자료형의 데이터 또는 객체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어떠한 자료형 또는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지정되어져 있는 주소에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push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write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쓰는 동작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뒤에 read 동작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주소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쓰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첫 번째 0번지에다가 2를, 그리고 1번지에 2를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254번지까지 하나씩 값을 똑같은 번지와 같은 값을 이렇게 입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소에 해당되는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이제 해당하는 주소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0번지에서 254번지까지 값을 이제 하나씩 읽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읽어온 데이터에 대한 것을 시리얼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헥사 값으로 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부터 시작해서 F2 254라고 하는 거에 헥사 값이죠. 여기 헥사 값으로 출력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254까지 정확하게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업데이트 명령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0번지부터 10번지까지 똑같은 값을 0번지에는 0, 1번지에는 1, 2번지에는 2 해서 9번지에는 9까지 입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값이 주소 값에 들어있는 값이 틀린 경우에만 업데이트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주소를 주고 값은 9에서 마이너스 0부터 하나씩 빼가니까 0번지에 들어있는 값 0을 9로 바꾸고 1번지에는 8을 입력하고 2번지에는 7을 입력하고 해서 9번지에는 0이 입력되는 그런 형태로 업데이트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입력되어져 있는 값을 하나씩 번지에 있는 값을 읽어서 헥사 값으로 출력하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9까지는 똑같은 우리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9, 8부터 0까지 제대로 좀 전에 설명했던 값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get과 put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제 구조체를 가지고 push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업데이트 써보고, 그리고 이제 get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구조체로 들어있는 값을 꺼내서 읽어보는 동작을 구현해 놓은 예제입니다. 예, 먼저 내가 저장할 주소부터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조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값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볼 때 시리얼로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리얼을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체 선언되어져 있는 것 안에다가 하나씩 값을 입력하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구조체에 변수를 하나 마련했고요.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변수에다가 2.10, 10, 그 다음에 myData 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push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 안에는 어떤 타입도 입력할 수 있고 객체도 입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어드레스는 0번지부터 이제 입력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내가 만든 구조체 데이터인 mystruct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저장이 다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get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get 명령어도 이제 시작하는 주소는 지금 똑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0번을 입력했고, 그 다음에 myData 어떤 형태로 생긴 데이터인지에 대한 것을 선언되어져 있는 구조체의 변수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에다가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것을 여기다 읽어서 get해서 채워주고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구조체 데이터 3조할 때 사용하는 점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읽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EPROM에 대한 프로그래밍 문제입니다. EEPROM의 0에서 99까지의 이메일 값을 주소 0번지부터 50번지까지 저장한 후에 그 저장된 값을 읽어서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세요. 여기서 잠시 동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뒤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먼저 이메일 값을 저장할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메일 값을 초기 시드 값을 넣어주는 동작을 이렇게 아날로그 0번에 랜덤 값이 입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0에서 99까지 수를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고 랜덤 변수에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0번지부터 50번지까지 계속 이제 write 명령을 사용해서 하나씩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을 하면서 이거를 좀 익히셨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장하는 것을 잠시 기다렸다가 계속 51번의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이제 읽는 동작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또 포문이 필요하겠죠. 이 포문을 사용해서 0에서 51까지 해서 50번지까지 있는 데이터들을 리드 동작을 통해서 하나씩 가져오고 그 값을 여기 아까 우리가 랜덤 값을 저장하던 그 변수에다가 읽어서 저장한 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헥사값으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해당하는 값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입력된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됐던 값이 출력되는지
램다 값이 잘 반영이 돼서 저장됐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파일을 돌려서 더 이상 이 반복적인 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